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로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의 의원에게 제명과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스스로 나서서 조사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상향 여부도 관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네. 들으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생각보다 빨리 단호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저희들이 그 조사 의뢰한 절반의 의원님들께만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예. 나머지 부분은 좀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익위에서 발표한 대로 12명 중에 6명은 좀 상대적으로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의 의혹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투기로 분류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있고 또 투기가 아니라도 법령 위반의 그런 사안을 저희들은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좀 위법성이 짙고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것은 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일단 12명에 해당하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할 수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낸 것이고 네. 그중에서 6명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시간도 좀 궁금했어요. 이 7시간 동안 이제 그 최고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계속 소명을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꽤 긴 기간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데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이게 의원 측에서는? 권익위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네. 의원들이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명을 받고 그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서 네.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거고요. 참고도 했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기사에 따르면 의원들의 이제 직접적인 개별적인 소명을 네. 들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의원들의 주장인지 그러면 아니면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사안인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걸러야 할 문제라고 예, 봅니다. 결국은 좀 법적인 책임은 다른 거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 검토 결과를 언론의 원문 그대로 결과를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권익위 차원에서는 하지 않는 겁니까? 권익위는 실질적으로 이 피소사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때는 비공개로 또 관련 서류나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권익위 차원에서는 이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네.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게 언론에 나가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이 12명 지금 일단 의혹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때도 12명이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지금 12명은 같아요. 물론 네. 의원의 전수 모수는 좀 다르지만 또 조사를 하시면서 좀 차이점이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뭐 공통점도 일단은 말씀 먼저 말씀드릴 음. 것은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조사 관련해서는 직무를 네. 회피를 했습니다. 예. 네. 조사의 공정성과 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직무에 관련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조사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 다만 양당의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하고도 또 그 형평성 있는 이런 조치를 권익위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지금도 결과는 모르시는 건가요? 결과는 오늘 방송에 필요한 정도만 필요한 제가 정도. 확인을 하고 오늘 네.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확인만 하고 나오신 네네. 겁니까? 그렇군요. 일단 뭐 세세한 내용이 어제 권익위 발표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또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보면 농지법 위반이 6건이 나왔습니다. 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와 투기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개인 사정을 고려하자 뭐 이런 취지로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법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에 네.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투기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 또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농지법 위반으로 의율한 것은 투기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투기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 그 농지 취득의 과정이나 또 네. 농지를 유지하는 네. 그 과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불법인 경우는 당연히 농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기가 아니라고 이제 본인께서 판단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 불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사를 거쳐서 예.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 네. 봅니다. 직무 회피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뭐 일반적인 아는 수준에서만 네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다 자료를 제공받고 본인이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공개 동의서가 있어야 지금 이게 사실 조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잘 얻었는지 그리고 네. 일부는 지금 끝까지도 뭐 못 받은 가족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네.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 조사를 하는 행정부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야의 경우에 이제 모두 야 5당의 경우에는 모두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동의서를 정보 공개 동의서를 100% 제출을 했고요. 100%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6월 8일 지난번에 발표하기를 6월 28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6명, 국민의힘은 8명이 미제출했다고 그때 이제 언론에 네. 보도가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양당에서 협조를 해서 대부분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예. 가족들 거 포함해서.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두 분씩 본인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가족의, 동의서인데요. 그 부분은 소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소명하신 내용이 동의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라고 네. 저희 전원위에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의결에 따라서 그 내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종결하기로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동의를 네, 다 받은 제출을 한 셈이 셈입니다. 됐거든요. 네.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익위의 수사가 부실했다, 현장 조사도 안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조사를 하는 겁니까? 먼저 권익위의 조사관들 구성을 보면요.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조사에 전문화되고 또 유능한 그런 네. 조사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상당 부분이 이제 법조인 출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네네. 또 현직 파견 부장검사도 저희 이번에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직 검경 출신 수사관들도 네. 저희 이제 조사관들을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력이 조사를 해서 예. 부실이라는 단어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소명이나 또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 조사도 하지만 현장에 실제로 가서 네.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주변 인물 탐문 조사도 하고, 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네. 조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시거나 잘 모르셔서 네.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조사 발표 뒤에는 소명 기회를 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멘소리를 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네.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예. 저희들은 의원들 개별적으로 국힘도 마찬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소명을 직접 받지 않고 네. 당을 통해서 이 당을 당에서 통해서요. 예. 이 중간 연결 고리를 해서 저희들이 소명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다 똑같은 그런 절차를 절차를 부여를 밟았군요. 했고 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 소명 절차에 응해서 예. 소명을 하신 걸로 그럼 알고 실제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이 권익위에 제출한 이 모든 자료는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당연하죠. 거죠? 예. 네. 예. 권익위가 이제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의 수사랑 조금 다른 점은 네. 실질적으로 피조사자와 대면 조사. 네. 그래서 그런 이제 1대1 대면 조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가 할수 없죠.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상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해서 예. 충실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한 명,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스스로 좀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인지 밝혀지게 됐는데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의혹이다 이런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서 2018년 7월에 건물을 샀고 이게 2017년 6월에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그 지역에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확인을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 도중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의 원칙상 네. 이걸 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권익위에서 종결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또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종결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사안은 저희들이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별도로 권익위 조사에서 이분의 경우에 새로운 의혹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아, 예. 우상호 의원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상호 의원 일단 공소시효 만료로 지금 어쨌든 수사는 지금 안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우상호 의원 측에서는 이게 조사가 너무 좀 잘못됐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저도 똑같은 이제 의문이 있어서 우리 조사관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상당히 충실한 조사를 거쳤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결과를 통보 이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일단 공소시효 만료로 네. 불이권 조치를 했다라는 이런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통상 불이권 조치는 이런 시효 만료나 이 수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불이권 조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성이 있을 경우에도 또 불이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네, 이제 아직 좀- 직무를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기 네네네 때문에 제가 예. 정확한 그 조사 결과 내용을 네. 보지 못했기 네. 때문에 네.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건 이 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좀 사항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도 어제 그 논의가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선물을 상한액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청탁금지법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만 되면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게 다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먼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네.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공직자와 네. 또 언론인들, 네. 교직원들에게 예. 적용되는 그런 아주 한정된 대상을 적용을 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청탁금지법은 모든 공직자의 적용이 이 선물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네. 그냥 일반 공직자들에게 만약에 선물이나 접대를 하고 싶다 네. 이러면은 1회에 100만 원 네. 네. 그리고 연 300만 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상 얘기하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기준 1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에 네. 사실은 직무 관련성 있는 뭐 인허가를 신청하는 네, 이런 네. 공직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건법 수수가 예. 금지가 네. 당연히 네. 돼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회상규상
또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예. 선물이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10만 원, 허용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의 이 시행령 상한을 올려달라는 얘기는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농수산물 선물을 네. 20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에게 선물을 또 직무 관련성 있는 선물을 그러니까 아니군요. 네, 예. 그러기 네. 때문에 열리지 않는군요. 이 예. 청탁금지법은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렴에 대한 아주 마지노선이고요. 네. 또 일반 국민들 뭐 가족들이나 친지 이웃들에게는 이 선물 가액 범위랑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선물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 사실 네. 저희 앵커 입장에서는 네. 뭐 공무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저에게 뭐 이렇게 방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런 네. 상황에서 선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또 네, 보이네요. 그 경우에도 대상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공직자는 좀 청렴의 의무가 있고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올 추석 때는 좀 더 마음 편히 예. 선물 가액 기준과 상관없이 네. 좀 따뜻한 장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생각합니다. 본인이 좀 판단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는 뭐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는 필요도 있겠네요. 예. 네, 이거는 예.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신분 범위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이 네. 무조건 공직자의 신분 그리고 또 언론인 신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다 선물가액 기준이 적용돼 이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심이 나거나 걱정이 되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시면 네. 되고요. 예. 그 외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네. 주고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성한 한과를 좀 네. 기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원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